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4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부터 평의를 했죠. 이 평의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그 증인들을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 이걸 결정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근데 사전에 언론에 공지되기는 자, 오늘 평의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리 잡아놓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18일에 증거조사 기일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오늘 평의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언론에서 예측을 했는데 이 예측이 틀렸고요. 조금 전에 그 평의의 결과를 헌법재판소 공보관실에서 그냥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20일, 그러니까 다음 주 18일이 증거조사 기일이고 20일에 오후 2시 한덕수 국무총리, 그 다음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원래 증인으로 불렀었는데 이제 신병 이런 이유로 불출석을 했었죠.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국회 측도 증인으로 소환하자고 이렇게 요구했던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뺀다면 원래대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5명을 신청을 했는데 3명을 기각하고 2명을 받아들여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전에 불출석한 부분을 다시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중에 이제 결국 조지호 전 청장까지 합치면 6명 중에서 3명을 받아들인 겁니다. 제가 오전 중에 헌재 우리법팀의 중대결심 김빼기, 이런 제목으로 유튜브를 해드렸는데 저는 그냥 정무적 판단으로 예측을 한 건데 그게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제가 한 3명쯤 받아들일 거라고 그랬었죠. 3명쯤 기각할 거고. 왜냐하면 이 전체가 김빼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본질적인 변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네들 원래의 시나리오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금 헌재 우리법팀과 민주당 간의 어떤 소통, 객관적으로 보면 내통이죠. 이런 의심이 든다. 왜냐하면 민주당 쪽에서 맨 먼저 3월 중순 헌재 선고설, 이게 나왔거든요. 그게 그냥 나왔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걸 반증하는 것 아닌가. 저는 하여튼 그런 근거로, 물론 앞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중대결심 김빼기, 거기 유튜브에서 제가 예측했던 대로 거의 그대로 지금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평의에서 아마 일부 재판관들이 자, 그렇잖아도 이렇게 자꾸 졸속이다 이런 비판을 받는데 우리가 이 비판을 피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면 이제 헌재 우리법팀은 자기네들 원래 시나리오에도 있었던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수용하는 것처럼 해서 그러면 한 번 더 하자. 그 완전히 김빼기죠. 왜냐하면 근본적인 입장을 바꾼 건 아니거든요. 이걸 적당히 받아주고 이 중대결심이라는 거에 명분을 좀 약화시키자.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걸로 보인다. 진짜 정치적인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팀으로 봐서는 전술적 후퇴죠. 근데 이 후퇴조차 아마 원래 시나리오에는 있었을 것이다. 전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이제 18일에 증거조사 기일에서 이제 각각 2시간씩 증거조사 부분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고요. 20일에는 오후 2시니까 2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시간을 그렇게 길게 잡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3명을 하면 이제 20일 거 끝나고요. 그 뒤로는 또 안 잡았거든요. 물론 추가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인을 또 요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를 정리했다고 하는 그 보좌관. 그 사람 불러서 한번 이 메모가 정말 조작이냐? 당신이 한 거 맞냐? 왜냐하면 일가 어느 보도에 따르면 그 보좌관은 검찰에 나와서 내가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정리하지 않았다. 보좌관이 뭐 3명이 있다는데 3명이 정리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진술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실 여부. 그러면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이 얘기한 보좌관한테 확인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라고 하는 것의 사실 여부. 그 다음에 홍장원이 오늘 중앙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뭐 마치 메모가 4개가 있는 것처럼 뭐 오도했다, 뭐 사실은 하나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을 상대로 해서 아마 치열하게 20일 홍장원 메모의 거짓 여부에 관한 그 공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좌관 그걸 실제 정서했다는 그 보좌관을 불러서 물어봐야 할 상황이 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그럴 경우라도 현재 우리 법팀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받아줄 거다. 왜냐하면 더 이상 받아주면 자기네들 당초 계획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무너진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아마 이 정도면 이제 변호인단의 중대결심 명분을 빼앗았다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 완전히 뭐 그냥 시쳇말로 얘기하면 머리 굴리는 거고요. 정무적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 아마 그 점에서 누군가의 코치를 받고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 증거가 없으니까 저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 2월 20일에 뭐 홍장원 메모 등에 관한 그 의혹들이 더 이제 나오고 공방이 벌어지고 이러면서 미궁 속으로 빠져들더라도 헌법재판소 우리법 연구의 팀들은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할 것이다. 아, 이제 이 정도 되면 국민들 사이에 우리가 그래도 할 만큼 했다 이런 명분은 있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20일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2월 20일에 헌재 심리는 끝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후에 남은 일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재판관들의 직접 신문, 그 다음에 최후 진술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 다음 주 2월 25일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왔었죠. 그러면 이제 2월 25일에 이 두 개를 몰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로 할 수도 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이게 최후 진술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 제한을 두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안 둘 가능성도 있어. 거기서부터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 1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그만하시오. 아마 이러면 또 이게 여러 가지 그 논란을 빚을 겁니다. 정치적 논란을. 응? 아니 최후 진술인데 안중근 의사도 최후 진술 일제 재판관도 안중근 의사한테 최후 진술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 이 대한민국 지금 헌법재판소는 현직 대통령한테도 최후 진술 시간을 제한한단 말이야? 그게 바로 춘천지검장이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이 새록새록 있어서 제가 보기엔 이 두 가지를 분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신문 요것도 90분에 맞춰라 이렇게 안 되죠. 이거는 헌재 재판관들이 돌아가면서 아마 대통령한테는 적어도 한두 마디씩은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시간 꽤 많이 지날 거라고 보고 이렇게 되면 2월 25일에 이제 대통령 신문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최후 진술은 27일에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이건 뭐 다 예측입니다. 그냥 이런저런 예측.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해서 끝내고 이제 헌재 결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뭐 추후 공지한다고 하겠죠.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 최후 진술하고 난 뒤에 각각 11일 내지 14일 이 정도 뒤에 결정을 했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그 정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응? 지금 이제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툭 튀어서 뭐 한다고 하면 또 이런저런 논란을 빚을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노무현 이 두 개의
사례 아마 그 중간선상 어디? 그렇게 되면 11일과 14일 그 중간선상 어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3월 10일, 3월 셋째 주, 3월 1일이 토요일이니까 셋째 주. 그러니까 3월 10일 시작하는 주. 그 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제 개인적인 관측이지만 원래부터 헌재 우리 법팀이 예상했던 시점이 아닌가. 시나리오에 있었던 가장 자기네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아닐까. 뭐 이렇게 제가 판단, 이건 저의 판단이고요.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탄핵이 인용될 것이냐, 기각될 것이냐. 이거 훨씬 더 중요한 문제고. 지금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조갑제닷컴 대표, 뭐 뭘 얼마나 뭐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법조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본 법조인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8대 0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민주당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이고요. 뭐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기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법조팀에 있을 때 취재를 해봤지만 참 그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8명이지 않습니까? 이 8명한테 다 물어봐야 되고, 이 8명이 다 입장을 얘기한다고 하면, 6대2가 되겠구나, 5대3이 되겠구나, 4대4가 되겠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데, 우선 8명 다 접촉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어쩌다 돼도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합니다. 자기 입장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마 기자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법조팀에 있을 때는 5.18 특별법, 이 부분에 대한 우현 여부를 이제 헌재에서 결정을 할 때였는데, 그때 5.18 특별법의 우현 여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보였던 데가 바로 검찰입니다. 검찰이 그에 따라서 이제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단죄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검찰이 총력을 다해서 헌재를 상대로 취재, 이제 정보를 빼내려고 했는데 그게 틀렸습니다. 그렇게 해도 틀릴 정도면, 그러면 기자들의 취재는 그게 반도 미치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아마 이 탄핵 기각과 인용, 이거 미리 알아내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뭐 8대 0 어쩌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관측 뭐 이런 정도에 불과하죠. 실제 그 8명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마 거의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2월 22일 해갖고 2월 말에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까지 다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문을 이렇게 써가는 과정에 평의를 계속 하거든요. 그 평의에서 이제 대략 어떤 것 아니냐, 거기에도 평의 초반에는 자기의 입장을 헌재 재판관들이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3월 10일 그 주에 한다고 할지라도 아마 그 전주까지도 제대로 알기 어렵다. 서로 얘기를 안 하고 거의 마지막 순간에 아마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거의 아마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거고요. 아마 최종 평의 정도는 돼야 입장이 나올 텐데, 그것도 최종적으로는 아마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예측 불허의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루어질. 그렇기 때문에 인용이냐 기각이냐? 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뭐 현재 5대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5대3이라고 하면 기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셋은 아마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추천해서 임명된 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순간이 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엇갈리는 이런 그 약간은 자기의 희망사항을 섞은 그런 예측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한 거는 없다. 저희 경험해 보면. 하여튼 끊임없이 아마 좀 취재를 해봐야 될 대상.
뭐 잘 취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기도 어려운 게 또 기자들의 운명이니까 아마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나 뭐 8대 0이다 몇 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적어도 3월 한 초까지는 믿으실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